주가가 10,000원일 때도 싸다고 생각했던 게 7,000원까지 빠져 있다. 예, 그러면 그게 저희형 고수익인 거죠. 지금 당장의 추세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이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원래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변함이 없다면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지,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좋은 기업을 사모으기만 하면 초과 수익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웬만큼 반등해서 이제쯤 들어갈까 하면 잘 들어가지나요? 예, 증고점을 몇 배나 넘어서는 뭐 그런 기회가 왔죠. 저게 블리스 인 디스가이즈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찰리의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회사의 장기 전망에 비해 가격이 낮게 매겨집니다. 이때, 지금 같은 때 이길 확률이 높으니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조정은 뭐 어찌 보면 거의 일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조정이 또 세게 와 있고, 특히 최근에는 2차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막 조정이 크게 오더라고요. 계속 뭐 아마 또 마음 흔들리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고비도 또 겪어야 다시 뭐 상승 구간으로 또 뭐 진입하기도 하고, 사실 2차전지 섹터에 이런저런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실적도 부진하고 악재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분기도 그렇지만 4분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충분히 평가에 이제 좀 전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 손실을 많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다 발표나고 나면 오히려 좀 반등의 실마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아마 최악의 실적일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웬만큼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바닥 가격을 유지하면 그때부터는 일종의 이제 리튬 가격을 판가에 전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정한 지체가 이제 일어나는 구간이 아니고, 떨어진 판가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이제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일정한 마진율은 대체로 보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1분기 실적은 웬만큼 마진이 회복되면서 그 양극재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그 4분기 실적을 최악으로 해서 반등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4분기 실적이 극악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뭐 악재가 나오면 끝없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주가가 웬만큼 그 악재를 반영하고 나면 추가적인 악재도 좀 무덤덤해지거든요. 그 조정장을 많이 못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을 겪으면서 결국은 다시 반등 구간에서 힘차게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특히 조정 구간에서 최대한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저가 매수를 했을 때 당장은 이게 추가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당장은 주가가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지만 나중에 이게 뭐 6개월,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또는 1년을 지났더니 그때 사뒀던 것들이 굉장히 큰 수익의 원천이 됐구나. 그리고 조정을 잘 견디니까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와도 덜 힘들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 한 단계 진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주식 투자에 엄청난 잠재력,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금융시장에서 기본 운이 고위험 고수익이고 저위험 저수익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다 해보면 이게 진짜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하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할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적어도 이 회사 실적이 지금 주가를 최소 2-3배, 서너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낼 만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만한 회사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런 회사가 근데 지금 주가가 10,000원일 때도 싸다고 생각했던 게 7,000원까지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게 저위험 고수익인 거죠. 당장 그렇게 마음먹더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찔하죠. 그리고 주저하죠.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떨어지면, 추세만 보면. 지금 당장의 추세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이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국면에서는 주가가 추가로 계속 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 피장처럼 움직이지 않죠.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그 시간에 갑자기 반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요. 2, 3년 후면은 2차전지 섹터에 불 엄청 붙어 있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워렌 버핏이 한 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서 그냥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잘 모르고 샀나? 내가 알지 못한 이 회사의 위험이 미처 살피지 못한 위험이 있었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원래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변함이 없다면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지 절대 패닉셀을 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날 때는 절대 아니다. 그 주가 조정기는 초과 수익의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이고 그 괜찮은 회사인데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또는 일시적인 어떤 오해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손실 난 게 원래 주가 수준으로 회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손실 난 거에 비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실 난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든 게 9,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가면 손실률 10%였다가 수익률 11%로 복귀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든 게 8,000원으로 빠졌다. 그러면 이게 손실 20% 났다가 다시 8,000원에서 10,000원 돌아가면 수익률이 25%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든 게 5,000원으로 갔다가 5,000원에서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가면 수익률로 계산하면 100%가 되는 거고요. 떨어졌다가 그냥 돌아가는 건데 무슨 수익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든 게 7,000원 떨어졌어. 근데 7,000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7,000원일 때 자금 여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사모았을 때 그게 다시 이제 7,000원이 든 게 10,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7,000원일 때 사모았던 주식만큼은 수익률이 43%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던 게 그때 5,000원일 때 여러분들이 사모았는데 그게 다시 10,000원으로 간다. 원래 갖고 있던 건 그냥 뭐 10,000원에서 5,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가서 똔똔이지만 여러분들이 5,000원에서 새로 사모았던 거 이거는 수익률이 100%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가요?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좋은 기업을 사모기만 하면 초과 수익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 S&P 500 지수 최고의 그레일과 최악의 그레일 분포를 현황을 보면 그 최악의 그레일과 최고의 그레일이 되게 빈번하게 붙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등이 일어날 때 되게 급격한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급격한 반등이 올 때 초기에 그 급격한 반등을 놓치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얻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들어온다.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 가볍게 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몰라도요. 주식을 진지하게 자기가 자산을 크게 불린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비중 실어서 투자하시는 분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게요. 한번 시장을 떠나면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좀 웬만큼 반등해서 아 이제 좀 들어갈까 하면 잘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집니다, 그게. 그리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머물러 있을 때는 100%의 비중으로 그냥 시장이 머물러서 반등이 오면 그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만큼 손실도 입지만 또 주가가 반등할 때 그 수혜도 100% 온몸으로 다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을 떠나 있다가 좀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들어오는 사람 원래 시장을 안 떠났으면 가지고 있었을 100%의 물량을 다 가지고 있나요? 뭐 급하게 매수한다 그래도 20% 30%의 물량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늦게 반등 국면에서 따라 올라간다. 얼마나 수익이 잘 날까요? 말은 쉬워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 전에도 이것도 역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20년 3월의 추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20년 3월 19일 날 정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어쩜 눈앞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멀쩡한 기업들이 마이너스 27% 거의 하한가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버릴 수가 진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막 그 갖고 있던 주식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 걸 거의 포트 전체가 반토막이 나는 걸 보면서 쇼크가 심하게 왔죠. 그래서 그때 막 3월 19일 날 장마감 이후에는 약간 속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공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거 야 내일도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와 이건 진짜 답이 없는데 뭐 이 생각이 드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3월 20일 날 반등이 왔잖아요. 그리고 하루 걸러서인가 한 이틀 이틀 후인가 다시 이제 급반등이 왔습니다. 급반등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뭘 했냐, 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다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갖고 있던 물량이 낙폭을 계산해서 이 낙폭이 전고점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때 시점에는 뭐 코로나가 길어도 1년 정도 가겠지 해서 그러면 1년 후쯤에는 원래 고점 가격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이 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넉넉 잡고 가정을 하고 매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진 낙폭, 그리고 회사는 문제 없다는 걸 점검해야겠죠. 정비례보다는 이제 더 과도하게 비례해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계산을 한 거죠.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그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낙폭이 크지 않아서 거의 안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올라가 봐야 한 12%밖에 수익이 안 나고, 반면에 PNT 2차전지 종목 장비주 뭐 대장격이었죠. 당시에도 그렇고. 거의 뭐 한 40% 이상 떨었는데 반등하면은 거의 뭐 74% 이상 수익이 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실이 난 만큼 그 가격에서 샀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해서 제가 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전고점 회복할 때 수익이 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 순대를 우선순위를 할당해서 다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게 뭐 전고점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전고점을 몇 배나 넘어서는 뭐 그런 기회가 왔죠. 저게 블리스 인 디스가이즈라는 거죠. 위장된 축복이다. 조정이라는 것이. 이번 조정이 코로나 때처럼 가파르지는 않지만 뭐 특히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 되게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 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건 따지셔야 됩니다. 그 고점에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이 정말 거품이 없는 가격이었냐,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뭐 한편으로는 좀 거품이 없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조정 구간에서 회복된다라고 가정해도 수익률이 클 것 같은, 반등했을 때 수익률이 클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한번 우선 매수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정이 왔을 때 어떤 종목부터, 제한된 자금 여력이 남아있을 때 어떤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저렇게 전고점의 가격이 좀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생각하면 전고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요. 또는 전고점이 약간 거품이 끼었다고 하면 끼은 가격이었다고 하고, 거기에 약간 애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품 낀 가격이 한 15,000원이었고 거품이 제거된 가격이 한 10,000원이었고 지금은 한 6,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5,000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6,000원인 게 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66%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좋다고 생각하는 포트에서 그 수익률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자금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제가 뭐 넉넉 잡고 뭐 이 조정이 6개월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은행에 2년 3년 장기로 저축도 두는데 뭐 6개월 1년을 주식에 못 넣어놓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은행에 저금 넣어놓을 때는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게 자꾸 시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짧아지잖아요. 뭐 6개월도 못 버티겠다 최대, 뭐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가까이 있을 것 같은, 또는 바닥 구간을 이미 확인한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저는 최악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극재 업체들이 뭐 이참에 이렇게 된 김에 한편은 빅베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실이나 또 손실 요인이 있는 걸 한꺼번에 연말에 다 틀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일정하게는 의도가 섞인 최악의 실적이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1분기부터는 뭐 좋아질 일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좋아질 일만 있겠죠. 이거는 찰리 먼거의 말들이란 책이 있어요. 뭐 주식 투자 초보자 입장에서 그래도 좀 참고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찰리 먼거라는 이제 투자의 대가가 또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코앞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소액만 찔끔찔끔 투자합니다.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기회일까요?
찰리는 어떤 거시 경제학적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가능한 많이 매수합니다. 기억하세요. 찰리의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찰리는 그럴 때 크게 베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정기회가 기회라고 하는 그걸 찰리 먼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찰리 먼거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정확히 예측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정확한 예측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저 좋은 비즈니스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 뿐이다. 자, 뭐 지금 주가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뭘 지금 계속 그 시장에 있어. 지금이라도 털고 나와서 나중에 반등할 때쯤 다시 들어오지. 투자의 대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지 않고요. 정말 좋은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뭐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비중 실어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결국은 그 회사가 성장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불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찰리는 날씨, 선거 결과, 경제,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제지에서 떠드는 말을 찰리는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찰리는 그저 좋은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예견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의 호황과 급격한 주가 상승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보통 그 뒤를 극심한 공황과 처참한 주가 폭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2차전지 섹터에 대비하면 지난해 상반기 또는 7월 25일 정도까지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를 이어서 뭐 처참한 주가 폭락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뭐 모든 그 변화하는 만물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라는 게 뭐 그냥 그 말이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가 이런 순간이 언제 발생할 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점일 때 이거 고점이니까 여기서 다 팔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다만 원론적으로 좀 단기간에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판단될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20-3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먼거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일정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저런 조정기회가 오면 신나게 산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간에 오버슈팅 기간에서는 현금을 좀 마련해 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지금처럼 조정이 오면 조금 그 사실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조정이 오면 보통 조정기에 뭐 바닥까지 잘 못 가고 뭐 초중반에 많이 소진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진짜 바닥이 깊게 올 때는 조금 아쉽거나 손가락만 빠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오버슈팅 구간에 현금 확보가 일정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도 하고요. 2년 3년 내다보고 가시면 그냥 쭉 들고 가신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에게 인내심은 미덕이자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내심이 그저 일부 투자처에 영원히 머무르며 그 가치가 오르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찰리가 보기에 인내심은 현금을 쌓아두고 훌륭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 훌륭한 회사를 찾을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번 조정 구간에 자금을 일찍 소진하신 분들 또는 자금을 남겨놓지 않고 조정기를 맞은 분들은 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주가가 가치보다 낮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회사의 장기 전망에 비해 가격이 낮게 매겨집니다. 이때 지금 같은 때 이길 확률이 높으니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 주로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의 건시안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입하자면 한국 여의도 증권가의 모멘텀 플레이 같은 그런 건시안적인 투자 습관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긴 6개월 돼있는데 우리 기관들은 제가 볼 때 2개월, 3개월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찰리는 이와 달리 한 회사의 건전에 놓인 사업 조건이 향후 10년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즉 매수의 기회는 바로 이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는 타임프레임, 시간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개월, 3개월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조정 오니까 뭐 조정 그 사이에 계속 올 것 같은데 뭐하러 들고 있니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2, 3개월 후에 주가 예측이 그렇게 잘 되면은 제가 지금 뭐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워렌 버핏 반열에 들어갔지. 그래서 결국은 시간 범위 안에서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저렇게 근시안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조정 오고 떠날 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도 명백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자금 여유만 있다면 지금 같은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주식시장에 공황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이 모든 것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다 줄 곳들에서조차도요. 이런 도망가는 것은 어항에 물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물고기, 즉 저평가된 뛰어난 비즈니스를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물이 빠지면 물고기가 넘쳐나 보이듯이 주가가 빠지면 좋은 주식이 넘쳐나 보이기도 하죠.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들 계속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